주택가 건물 곳곳이 폭탄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빌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반가량 기울어진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진이 이어지면 추가 붕괴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안타키아 도심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겹겹이 잔해가 쌓였고 이 주차됐던 SUV 차량은 파편에 묻혀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There was like 20 people and we tried to rescue them, but still, as we know, 4 or 5 people under the building. We don't have any idea because we don't have any noises. Also, we don't have any rescue team professional. 우리 긴급 구호대는 도심 전체를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무너진 건물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붕괴 장소에서 군견과 함께 미세한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호대에 직접 탐색을 요청합니다. For this, 100,000 people is dead. Thank you, Korea. Thank you, every city. Thank you.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는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사람들은 구호대의 노력이 기적을 일으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튀르키예 하타이주. 너른 평야에 구덩이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옆에는 시신을 담은 가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구덩이로 옮기면 불도저가 묻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장비가 부족한 시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구덩이를 만들고 시신을 옮겼습니다. 가족이 지진으로 모두 변을 당한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والله صار بحدود كل يوم ندفن 50 55 شخص كثير ناس عم تجي اطفال مجهوله ما حدا بيعرف عنها شيء اساميهم كذا عم نكتب هالمجهولين وعم 시민들은 악취에 시달리며 강추위와 허기, 약탈의 공포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 마음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직접 묻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간히 기적의 생還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며 절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Bu milletin hali ne olacak? Örnek veriyorum, bu devlet bize sahip çıkacak mı, çıkmayacak mı? Bize herhangi bir destek verilecek mi, verilmeyecek mi? Şu an hepimiz dışarıda kalıyoruz. 유엔은 앞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 20만 명이 남아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여전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 그 자체인 붕괴 현장. 인력과 장비 부족에다가 영하권의 날씨. 여기에다가 치안 불안까지 현실화하는 등 구조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의식주 자체가 파괴되고 추위와 전염병 등 2차 재난의 물결도 밀려오면서 약탈 등의 범죄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Ne işiniz var burada? Hadi abi çık. Tamam çıkın hadi çık. 독일 구조팀은 안전상의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오스트리아 구조팀은 철수를 전격 결정했을 정도입니다. Olağanüstü hal yasasını çıkardık mı? Çıkardık. Niye çıkardık? Bunu istismar etmesinler diye. Bazı yerlerde soygunlar oldu. 유엔은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반군과 투르크 무장 세력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인도주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People are exposed to diarrheal diseases. People are exposed to other health problems, especially mental health problems. So we will work together.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식량과 의약품 등의 구호품 전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오랜 갈등으로 끊겼던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간 국경도 물품 전달을 위해 35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구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치안마저 흔들리면서 민심이 흉흉한 튀르키예.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의 부실 건축 관련자와 약탈 등의 범죄 혐의자를 대거 체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 최대 도시 중심부. 8층 고층 아파트가 있던 터에는 건물 잔해와 휜 철골만이 높게 쌓였습니다. 행여라도 생존자가 다칠까 굴착기 등 대형 장비도 조심조심 건물 잔해를 드러내고 빨강 헬멧을 쓴 현지 구조대원들은 잔해를 걷어낸 자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수색과 철거 과정에서 현장을 뒤덮었던 소음도 잠시. 작업을 멈추라는 수신호에 대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중장비도 일제히 시동을 끄면서 정적이 흐릅니다. 건물 및 인기척에 생존자의 작은 숨소리라도 듣기 위해 작업을 모두 멈춘 겁니다. Bu sefer de diyor ki elinle tık tık yap. Eğer herhangi bir şey yoksa cesetleri alana kadar çok titizle herhangi bir canlı çıkabilir diye titizle. 피해 현장 주변으론 어김없이 구조대원과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밥에 해당하는 스프 초르바와 빵 에크맥을 제공합니다. 이 생업도 뒤로 하고 튀르키예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1000km 떨어진 이스탄불에서 온 음식점 주인은 아들 둘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희생자가 있는 피해 현장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Televizyondan gördüğüm çocukları görünce çocuklarımın suratına bakamadım. Onlar gözümün önüne geldi. Ondan dolayı vicdan azabından dolayı vicdanımı rahatlatmak için. Ben buraya tamamen kendi vicdanımı rahatlatmak için. 12년 전 이라크에서 온 난민에서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여성. 자신도 부모님을 모두 잃었지만 생존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Yani hepimiz o acıyı yaşıyorduk. Sonradan hani burada birilerinin tabii gülümsemesi gerekiyor. Bir teselliye ihtiyacı var. Mecburen biz de yani gülümsüyoruz insanların moraline hani moral katabilmek.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는 강진. 생존자 구조와 피해 수습에 튀르키예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때 고대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무너진 건물의 잔해뿐. 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진을 피해 외곽 공원으로 대피한 사람들.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간신히 허기는 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늘어가는 쓰레기로 위생 상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는 임시 숙소 역시 불편하고 불결합니다. Ameliyat olduktan sonra deprem oldu. Burada böyle yani ilaç falan bir şey yoktur. Çocuk mikrop kapacağız hepimiz. Tuvalet yani olayı yok. Tuvalet yok. Hiçbir yere yani oraya buraya yapıyorlar dışarıya falan. 자투리 땅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천막 안엔 조그만 난로와 매트리스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난민입니다. 지진 때문에 두 번째로 집을 잃은 셈입니다. لا محل ننام فيه ولا محل نقوى في سنة قهوة تحت الزيتون بالأراضي الفاضية. أول ليلة ثاني ليلة فتحوا لنا المدارس التجأنا لهم.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여러 나라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나흘 전인 지난 2일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스웨덴을 찾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동가입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Last spring, we started our common path to join NATO. This journey must be made hand in hand and in common accord, just like we started it.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달 21일 스웨덴에서 발생한 투란 소각 시위를 빌미로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와의 나토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30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최종 동의만 남겨두고 있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절차가 유례없는 강진으로 또다시 표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진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na섰습니다. Yaklaşık 13,5 milyon insanımızın yaşadığı 500 kilometre çapında bir alanda etkili olan bu depremin yol açtığı yıkımın büyüklüğü 오는 5월 튀르키예 대선과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나토는 두 나라의 가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NATO stands stronger and more united than ever. And I hope that NATO will become even more capable soon with the accession of Finland and Sweden. 나토는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광주 덕남 정수장 아래로 난데없이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커다란 흙주머니로 막아보지만 쏟아내리는 물줄기를 막는데 역부족입니다. 정수장에서 넘쳐 흐른 물만 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치쓱을 타고 흘러내려온 흙탕물에 정수장 주변 도로까지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정수장에 있는 노후화된 장비가 고장을 일으켜 벌어진 일입니다. 취수장에서 가져온 물은 정수장에서 약품 처리 등을 한 뒤 배수지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갑자기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서 배수지로 물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유출 밸브도 작동을 해서 크로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복구를 했을 때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그리고 일부 북구 지역에 단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복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소 흐린 물이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각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물이 안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비책이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잘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수돗물 절약 운동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단수 지역 시민들에게 병에 든 물을 공급하고 일부 지역은 다른 정수장에서 물 공급을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이미 사회 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당해세를 내야 되는 건 집주인이 살아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황당하죠. 이게 제가 내야 될 세금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 매각 대금을 받아 곧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에 다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금이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현재의 채권 추심 순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야 되냐? 문제는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추가로 떠안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만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정해진 건 지난 1981년. 그동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17.5년이나 늘어났습니다. 노는 사람 아니고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서 그냥 살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제 72살은 넘어야 노인으로 본다는 최근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65세 때는 이보다 더 젊었거든요. 더 팔팔하고 더 잘 지냈는데 지금 65세 정도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70세가 넘어가야 조금 노인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져 의학적으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닌 노쇠 정도가 노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체중과 근육량 감소, 걷는 속도, 손 악력 등을 점검해 노쇠를 진단하는데 노쇠가 시작되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노쇠라고 해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나 자극이 왔을 때 이걸 조절하고 호전을 시켜서 인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쇠를 늦추려면 몸 상태에 맞는 운동과 식사가 장기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성인처럼 소식하며 걷기만 했다간 근육이 더 빠지고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과 영양이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걷기 운동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지팡이를 짚고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노인 기준 상향 논의와 함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 나이 연장을 위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복도에는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고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이 깔렸습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지정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 최근 모텔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시설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면 신체 접촉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고시가 근거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해한 업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한 매체와 약물과 그 폭력 피해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단속 근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우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이 뭐 중간에 방을 빌려서 잠깐 쉬다 가거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인데 무작정 룸카페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고 욕구를 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를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고 대대적 단속과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과 다양한 놀이문화 개발은 결국 어른들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국산 전기 승용차는 아직 국내에서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전체 91대 가운데 41대가 전기버스인데 이 중 15대가 중국산입니다. 올해는 전기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기버스가 500여 대 팔릴 때는 비중이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천여 대가 팔린 시장에서는 40%를 넘었습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국산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긴 중국산을 선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 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 7천만 원을 100% 주고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중국산은 70%만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대로 전기버스 가격을 3억 3,200만 원으로 했을 때 국산버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을 제하고 1억 원이면 사지만 중국산은 환경보조금이 줄어 차값이 적어도 4,200만 원 비싸집니다. 국내산 버스가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완성된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도 산업보호 논리로 보조금 차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버스 수입업계는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며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차의 성능을 좀 진보시켜라라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편협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조만간 전기 승용차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국내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백악관은 알래스카에 뜬 고고도 비행 물체를 국방부가 24시간 동안 추적하다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찰 풍선은 버스 3개 크기였는데 이번엔 작은 자동차 하나 크기의 물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Flying at an altitude of 40,000 feet and posed a reasonable threat to the safety of civilian flight.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and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Pentagon. 백악관은 비행 물체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해가 얼어있는 바다 위로 떨어져 조속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행 물체가 어디서 왔고 누구 소유인지, 정보 수집 장비가 장착돼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풍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ou just called it a balloon. You misspoke there. I'm sorry. It's not a yes. I'm sorry. You guys have. You can't say it's a balloon either. You guys have me with balloon on the brain right now.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격추시킨 풍선과 연관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해방군의 정찰 풍선과 비행체 개발을 비롯해 군 현대화에 기여한 기관들로 베이징 난장 우주기술과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이 제한되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프랑스, 영국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전투기를 지원받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 정상들로부터 항공기를 포함해 필요한 무기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Я вважаю дуже потужна зустріч, дуже важлива. 다만 러시아에 전략 노출을 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서방은 전투기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확전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 주요 정상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선전 매체가 10차 대러 제재 대상이라며 추가 제재안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친러시아 언론에 자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We will target Putin's propagandists because their lies are poisoning the public space in Russia and abroad. 이번 제재안에는 100억 유로, 약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치도 포함됩니다. 전쟁 1주년인 이달 24일 전까지 10차 제재안을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럽연합은 다각적인 제재를 통해 러시아군을 더 굶주리게 하고 경제 기반을 지속해서 흔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자 제한을 풀기로 하자 중국은 이번에도 대등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보복의 악순환을 낳았던 이전과 180도 다른 착한 상응 조치입니다. 中方将积极考虑对等恢复审发韩国公民来华短期签证。 입국 전후 PCR 검사 등 남은 방역 문턱을 의식한 듯 더 많은 편의를 창출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여론을 들끓게 한 건 비자 제한이 아니라 이른바 노란 목줄 사건이었습니다. 中国人入境韩国被公开歧视、差异对待，一下飞机就必须在脖子上挂上黄牌。 최근 중국 다롄공항은 한국인들에게 비슷한 비표를 나눠주는 뒤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입국 제한이 풀려도 한국에 놀러 갈 일 없다는 식의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국민 감정도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최장 54일에 달하는 입국 격리를 강제해왔던 중국이 정작 다른 나라의 방역 정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조금 다시 유행할까 봐 걱정스럽긴 해요. 한 중국인이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도주한 사건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태국 경찰에 뇌물을 주고 특급 의전을 받았다며 자랑한 중국 여행객의 사례도 거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한 한중 간 비자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양국민 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956년) 나는 불란소 파리에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패션쇼를 개최했다. 앙드레 김치로 말하자면 시인의 유일의 남성 양장 디자이너로서 그의 단골 손님들 간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경자 노라노 앙드레김의 의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60, 70년대 인기가 높았던 노라노의 웨딩드레스를 비롯해 앙드레김 패션쇼에 섰던 배우 장동건이 입었던 옷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섬세한 수궁의 기법을 적용한 디자이너들의 장인 정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경자의 타이넥 드레스에서 옷감에 촘촘하게 주름을 잡아 입체감을 살린 장식 효과를, 앙드레김의 화려한 드레스에선 특정한 천을 덧붙인 아프리케 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비딩을 해서 구슬 장식을 하는 것들, 아니면 저 장식들을 하나하나 다 옷에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회화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장인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패션과 공예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1세대 디자이너 의상협회, 조예령, 문보리, 김계옥 등 현대 섬유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배치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공예 정신으로 패션의 개성을 살렸던 시대를 기억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예 요소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